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고 권해주는 선생님 박승훈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인데요. 어, 이제저래 바빴던 게 있고는 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어진 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일주일에 한 권씩 소개를 하려면 사실 일주일에 한 권씩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책을 한 권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동시에 읽거든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또 권할 만한 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올해는 늘 사실 재밌는 책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어, 그 권하는 게 너무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끝나가는데 아무튼 오늘 소개할 드릴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성원이 지은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을 선택하기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글을 혹은 좋은 내용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의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을 팔로우했는데 그분이 전성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황해문화라는 개간지의 편집자로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그 편집자로서 일하시는데 하여튼 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생각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책이 나온 지는 사실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나왔을까요? 13년도쯤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글을 잘 읽고 있으니까, 꼭 이제 좀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나온 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책을 늦게 읽어서 죄송한 마음인데, 아무튼 얼마 전에 이게 간단하게 그 뒤에 이 책에 대한 후기를 써서, 네, 후기를 써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남겼는데요. 네, 초판 6세. 이 12년도에 나왔네요. 12년도에. 예, 더 많이 팔리면 좋을 만한 좋은 책인데, 예, 하여튼, 뭐, 제 소개를 들으시고, 예, 사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빌려서 읽으시거나요. 그 책이 보시다시피 좀 두꺼운데요. 두꺼워서 제가 빨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 아무래도 좀 얇은 책이 진도 나가기 좋으니까, 이제 뒤에, 어, 그 레퍼런스를 빼고는 총 51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예, 두꺼운 책이죠. 그 제목이 일단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보시면 헨리 포드부터 마사 스튜어트까지 현대를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향 미친 인물들을 16명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제목은 사실 상당히 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읽고 나서 만약 이게 학생들에게 뭐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어필하려고 했으면 뭐 세상을 바꾼 16인 뭐 이러든지 아니면 현대 구조를 바꿔버린 뭐 16인 이런 식으로 지은 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 이 책의 제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두껍다고 겁먹을 건 없다는 말이죠. 왜냐면 이제 책이 인물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16명의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한 사람당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호흡으로 봤을 때 한 사람씩 읽어가면 이제 그 언제 읽었나 모르게 끝까지 금방 읽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책은 너무 좋았고 일단 이 책을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읽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녹차를 봐야겠죠. 제가 이게 되게 간단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익히 알만한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모를 만한 사람도 있지만 뭐 마사추세츠나 뭐 아니면 누가 있을까? 힐튼가 또 유명하죠. 월트 디즈니나 그다음에 보잉사의 보잉, 헨리 포드, 뭐 갤럽 같은 것도 혹시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록펠러나 헨리 포드나 보잉이나 디즈니나 힐튼 정도는 학생들이 알겠죠. 저는 저희 반장이 야자 시간에 그
왔길래 어떤 뭐 공부할 게 지금 공부할 걸 안 들고 와가지고 잠시 있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주면서 그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 그 학생이 또 이과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책을 전체를 읽지 못한다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한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헨리 포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윌리엄 보잉, 샘 월튼, 모리카 아키오, 조지 갤럽, 에드워드 버네이스, 로버트 우드러프, 세무얼 제러머리, 존 록펠러, 디퐁 가문, 월트 디즈니, 컨라드 힐튼, 휴 헤프너, 마사 스튜어트, 프리츠 하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책들은 제가 읽으면서 사실 이게 밑줄을 되게 많이 그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상당한 기업가 혹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네 자식 세대까지 그 성공한 그 부를 물려주는데 성공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노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자기도 예전엔 착취를 당했었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또 서슴지 않냐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뭐 일으키는 거고, 전쟁을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거죠. 예. 뭐 저희 보잉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미사일 폭격기를 만들어내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본가로부터 생산 수단을 빌리거나 임대하거나 해가지고 노동을 바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가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사실 재미있는 점은 이분이 워낙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뒤에 주해를 달아놓은 거면 이제 책들을 써놓으신 거 보면 너무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꼭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영화나 뭐 알고 계신 부분, 역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이 쓰고 계세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무기와 관련된 부분 같은 거 나올 때, 독서와 관련된 부분 같은 거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쓴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이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얘기를 알고 있고 그걸 또 재미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 제가 몰랐던 건데 이런 건 학습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만든 산타 이미지인데 이게 코카콜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 전문화가였던 썬더볼 블롬에게 산타클로스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카콜라가 겨울에도 판매량을 늘렸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겨울에는 잘 안 팔렸었는데 시원한 음료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워크맨에 대해 다룬 부분인데 이 독서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십니다. 이제 간단히 이걸 읽어보면 근대 이전까지 독서란 교회나 학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행위로 오늘날 우리가 연상하는 묵독이 아니라 낭독을 의미했다. 근대 이전까지 눈으로만 글을 읽는 행위는 손으로 직접 책을 베껴야 하는 필경사에게만 허용되었으나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책이 대중화되면서 소리내어 읽는 낭독보다 눈으로만 읽는 묵독이 일반화되었다. 필립 아리에스는 이와 같은 독서의 개인화 현상이야말로 근대 문화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말한다. 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워크맨이 탄생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음악 감상이라는 것이 개인화됐다는 거죠. 이 개인주의와 함께 연관해서 풀어내셨거든요. 너무나 잘 재밌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에서 나올 때도 우리나라에서 월마트가 실패한 이유를 다루는데
이제 월마트의 이마트가 어떻게 월마트에 승리할 수 있었냐? 이제 월마트가 했던 걸 철저하게 따라했다는 거죠. 그게 월마트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네. 포드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걸 되게 사실 많이 알고 있고 교과서 같은 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는 고임금을 미끄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체크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거나 점시간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감시자가 공장에 순회해서 감독을 했대요. 그래서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드 공장 노동자들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일종의 복화술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을 포드 속삭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사회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여기 나온 목차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잘 모르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먼저 일단 입문서로 생각하시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등학생들도 관심 있는 분야의 인물부터 먼저 읽거나 그 집에 사다 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보거나 이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빌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빡빡할 수 있으니까 사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사서 보시거나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의 장점은 제가 특히나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전자책을 읽는데 전자책의 장점은 이제 두껍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를 계속 넘기기 때문에 이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10분 내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또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너무너무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꼭 사서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친구들과 나눠보시고 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할 때 이제 온전히 내가 선택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선택지라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기업, 대거대 자본의 기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부터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데 대한 질문,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즐겁게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